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연은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오랜 투병으로 야위어 있었죠. 조문객들의 위로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의 삶은 수역이 사라진 그날부터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10년의 시간이 그 상처를 조금은 감싸 안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의 투병은 그 상처를 다시 찢어 놓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낯선 목소리의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주 선 남자의 얼굴은 수혁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 깊은 눈동자, 왼쪽 눈썹 위에 작은 점, 그리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 수혁아. 지연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눈동자에는 당혹감만이 가득했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강민우입니다. 고인과는 사업적으로 인연이 있었습니다. 민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그 남자의 뒷모습만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딸 미래가 지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1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어요. 제주도의 푸른 하늘, 바다의 짙은 향기, 그리고 파도 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행복했던 가족여행의 마지막 날, 수혁은 올레길을 걷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떨어졌어요. 지연은 아들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지만 이미 수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그를 삼켜버렸죠. 이후 사흘 동안 수색이 이어졌지만 결국 수혁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추정이라는 차가운 판결만이 남았죠. 그날 이후 지연의 가족은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남편은 술에 의지했고 딸 미래는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죄책감과 함께 살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가 수혁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지연은 조문객 명단을 확인했어요. 강민우 마이너스 태평양그룹 부회장. 언론에 종종 오르내리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천문학적인 기부로 유명한 재벌 후계자였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의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 속 민우의 모습은 수혁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지연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천천히 열자 수혁의 웃는 얼굴이 그녀를 반겼어요. 17살의 모습이 담긴 마지막 사진들. 학교 체육대회에서 달리는 모습, 가족여행에서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제주도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지연은 사진 위로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멈추었던 그 순간들. 어머니, 좀 쉬세요. 미래가 따뜻한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30이 된 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죠.
미래야, 오늘 그 사람, 내 오빠랑 닮지 않았니? 미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전히 가족에게 수역은 터부시된 주제였어요. 너무 아픈 상처였죠. 어머니, 또 그러시면 어떡해요? 오빠는 돌아오지 않아요. 미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오빠를 그리워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지연은 달랐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강민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그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 태평양그룹의 회장 강재명의 양자였습니다. 강재명 부부는 원래 자녀가 없었고 그들이 민우를 입양한 건 약 10년 전이었죠. 신문 기사에 따르면 민우는 처음에는 기억상실증을 앓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의심이 커져갔어요. 다음 날 지연은 태평양그룹 본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마침내 검은색 차량이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민우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잠시만요, 강민우 씨. 민우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 놀람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내 남편의 장례식이었죠.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에요. 수혁이.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곧 차분히 대답했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강민우입니다. 어머니를 이해하지만 제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17살에 제주도 올레길에서 바다에 빠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린 아들을 잃었죠. 하지만 당신이 그 아이와 똑같아요.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비쳤어요. 많이 힘드셨겠군요. 하지만 저는 강재명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그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차에 탑승했습니다. 지연은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가 수혁이라는 것을요. 어머니의 마음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지연은 매일 같은 곳에서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때론 비가 내려도, 때론 몸이 아파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일주일 후, 민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시면 곤란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지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증명해 주세요. 왼쪽 팔을 보여주세요. 민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수혁은 8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왼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소매를 걷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보세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수혁이에요. 민우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매를 내리고 한 발짝 물러섰어요. 이제 그만두세요. 저를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십시오. 지연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부정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흉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요. 그녀는 민우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주 방문하는 곳들,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지연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민우는 매주 목요일 저녁 강남의 한 오래된 빌딩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그의 개인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용기를 내어 그 건물로 들어갔어요. 경비원의 시선을 피해 민우가 들어간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문이 살짝 열린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은 멈출 것 같았어요. 벽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수혁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어요. 학교 앨범에서 오려낸 듯한 사진, 그리고 신문 기사, 제주도에서 실종된 고등학생. 민우는 테이블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이죠. 그녀는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수여가. 민우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구나.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숨기는 거니? 왜 엄마를 모른 척 하는 거야? 민우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체념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원하시는 대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도심의 한적한 카페, 창가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꺼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죠. 열해의 시간이 응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바다에 빠졌어요.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죠.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병실이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저를 구한 사람은 강재명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제주도에 머물고 있었고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제가 빠지는 모습을 보셨대요. 구조대가 포기한 후에도 회장님은 사설 구조팀을 고용해서 저를 찾아냈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살짝 물러섰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뇌 손상으로 기억을 잃었어요. 제 이름도 가족도 모두 잊었죠. 단지 수혁이라는 이름만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강재명 회장 부부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저를 돌봤고 점차 애착이 생겼죠. 그들이 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 신원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제가 누구인지를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그들이 너를 의도적으로. 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민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 신분을 숨기고
저를 그들의 아들로 만들었죠. 그리고 저도 새 삶에 적응했습니다. 지연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기억이 돌아온 거야? 3년 전이요. 제주도에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 해변을 다시 보는 순간 모든 게 물밀듯이 돌아왔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여행, 올레길,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미래. 그런데 왜? 지연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니?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치심이 어려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제가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였어요. 강재명 회장은 저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는 이미 강민우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건 내 삶이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수혁이라고.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향했어요. 민우는 진정시키듯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때의 수혁이 아닙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강재명은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어요. 내가 그녀를 만났다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단어가 강재명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민우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잖니? 강재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내게 모든 것을 주었어. 알고 있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강재명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수혁을 발견했을 때의 의료 기록, 실종 신고서, 그리고 그가 압력을 넣어 덮었던 조사 결과들이었죠.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다. 강재명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내가 우리에게 온 것은 운명이었어. 그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당신들이 선택한 거죠. 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선택이요. 강재명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어요. 우리도 아이를 잃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오기 1년 전 우리 아들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민우였지. 너와 똑같은 나이였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그래, 우리는 내게 그의 이름을 주었다. 강재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를 바다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어요. 아버지,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들이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강재명은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내가 그녀에게 돌아가길 원하니? 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솔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알려져야 해요. 제 친모에게도 세상에도요. 강재명은 서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갑자기 늙어 보였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날 밤 민우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지연, 자신을 낳고 키운 어머니, 다른 한편으로는 강재명 부부,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준 사람들. 다음 날 민우는 지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어. 내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해할게. 민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그래도 한 가지만 부탁할게.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끔 너의 소식을 듣게 해줘. 그리고 미래에게도 오빠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 민우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태평양그룹의 본사 건물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벌 후계자의 충격적인 정체, 10년 전 실종된 소년의 귀환과 같은 헤드라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민우와 지연의 만남을 포착했고 그 사진이 언론에 유출된 것입니다. 민우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어딘가 결연함이 보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네요. 강재명의 비서가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곧 시작됩니다. 민우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모든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방 안을 감쌌죠. 강재명은 테이블 상단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재명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오늘 논의할 사항은 하나입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민우 부회장의 신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뉴스를 접했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니 분위기는 더욱 긴장됐어요. 우선 회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명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보도는 근거 없는 소문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민우는 우리 가족이자 태평양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민우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도된 내용은 사실입니다. 저는 열애 전 제주도에서 실종된 소년입니다.
제 본명은 임수혁입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파도가 퍼져나갔습니다. 강재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우야, 지금 무슨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민우는 강재명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공식 석상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제 친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분노했고 다른 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어요. 강재명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합니다. 모두 나가주십시오. 임원들이 물러난 후 방에는 강재명과 민우만이 남았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강재명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게 옳은 일입니다. 강재명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10년 전 난 너를 구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널 놔뒀다면 넌 지금 여기 없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 생명을 구해주셨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감사드릴 일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들에게 가 있구나. 강재명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강재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오후 민우는 태평양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와 열애 전 일어났던 실종 사건, 그리고 강재명 부부가 자신을 입양한 경위를 모두 밝혔어요. 또한 그는 자신의 친가족과 재회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뉴스는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10년 만에 기적적 귀환, 재벌 가해 충격적 비밀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미디어를 장식했습니다. 강재명은 법적 책임에 관한 질문에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필요하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민후, 이제는 다시 수혁이라 불리게 된 그는 태평양그룹의 부회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연의 아파트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수혁, 지연, 그리고 미래. 열해 만에 처음으로 함께 모인 가족이었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웠습니다. 차가 식겠네. 지연이 침묵을 깨며 말했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혁은 차를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의 눈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7살 때의 자신, 웃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더 젊었던 어머니와 미래의 모습이었죠. 아직도 믿기지 않아. 미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살아있다니. 꿈만 같아요. 수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이런 식으로.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지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수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질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강재명 회장은 아들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민우는 제가 실종되기 1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같은 나이였죠. 지연과 미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발견했을 때 그건 일종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 기억이 없었고 그는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건 너를 훔친 거야.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어려 있었어요. 우리는 10년간 너를 잃은 채 살았어. 내 아버지는 그 슬픔으로 몸을 망가뜨렸고 수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재를 이제야 실감했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사라진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어. 미래가 대답했어요. 술을 많이 드셨고 어머니를 원망하셨어. 마치 어머니가 오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처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혁은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오랜 망설임 끝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고였어요. 그 순간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혁을 끌어안았습니다. 10년간 그리워했던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은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미래도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눈물이 섞여 하나가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수혁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거니? 수혁은 머뭇거렸어요. 그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이미 강민우로서의 삶이 있고 지연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괜찮아.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시간을 가져. 수혁은 고마움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주 만날 수 있겠죠? 미래가 희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수혁은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놀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열애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귀환. 그러나 그녀는 알았어요.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내 아버지가 널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을 뿐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니까요. 새벽녘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에 수혁이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이 그를 맞이했어요. 열애 전 그가 사라졌던 바로 그 해변이었습니다. 수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다의 짠 내음이 그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구나. 그는 천천히 물가로 걸어갔어요. 찬 바닷물이 그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그를 감쌌어요. 마치 오랜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죽을 뻔했지.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
수혁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어요. 강민우로서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최고의 교육, 무한한 기회, 그리고 권력.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건 기억이 돌아온 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죠.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수혁은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지연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수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모자라는 내 방에 들어갔더니 여행 가방이 없더구나. 그리고 모자라는 내가 여기 올 거란 걸 알았어. 지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내가 제주도로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바로 표를 구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해가 천천히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후회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수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건 후회하지 않아요. 강재명 회장님도 이해하셨어요. 그분도 이제는 진실을 받아들이셨으니까요. 지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열해 전 이 바다가 너를 데려갔을 때 나는 내 삶도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수혁이 말을 이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야. 지연이 현실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고, 우리도 변했으니까. 알아요. 수혁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저는 더 이상 17살의 수혁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강민우만도 아닙니다.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지연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어요. 아들을 완전히 되찾은 것은 아니지만 그를 잃지도 않았다는 것을요.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지연이 제안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수혁은 고마움을 담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접촉 속에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조개 껍데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10살 때 우리가 처음 제주도에 왔을 때 제가 찾은 거예요. 어머니가 이건 행운의 조개라고 하셨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기억했어요. 아들이 해변에서 뛰어다니며 자랑스럽게 보여준 그 조개 껍데기를요. 내가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니? 강재명 회장님 집에서 살 때도 이건 항상 제 서랍 속에 있었어요. 왜인지는 몰랐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게 제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고리였던 거예요. 지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과 함께요.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수혁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매던 평화가 마침내 그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절 다시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물러서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어려 있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그들 앞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들을 갈라놓았던 바다가 이제는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죠. 수역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계실까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돌아온 걸 알고 계실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해변을 걷기 시작했어요.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할지도 모릅니다. 수역은 강제명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시선을 감당해야 했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있었어요. 바다는 10년 전 수역을 데려갔지만 결국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로요.